은호야. 나는 심장이식이 필요한 환자야. 지역의 고백이 밤 공기를 타고 흩어진 그 순간 은호의 세계는 멈춰버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으로 가득 찼고 말할 수 없는 무게만이 떠돌았죠. 지역은 고개를 돌린 채 먼 곳을 응시했습니다. 차마 은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선배. 떨리는 목소리로 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야. 심장이식 대기자. 순번도 한참 밀려 있어. 현실적으로 희망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해. 지역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마치 남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가 꽉 쥔 주먹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턱선을 타고 흐르는 땀방울은 그가 얼마나 힘들게 이 말을 꺼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우는 건 지역을 더 힘들게 만드는 일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서요? 그래서 선배는 저를 밀어낸 거예요? 응. 이렇게 혼자 다 안고 가려고요? 저는 선배 옆에 있으면 안 돼요? 지역이 처음으로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은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긴 해요. 정말 미안하다면 옆에 있게 해줘요. 선배, 저는 1초라도 더 선배랑 함께 있고 싶어요. 그게 하루든 한 달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선배가 허락하는 만큼 함께 있을 거예요. 은호야. 아프다고 도망가지 마세요. 저도 같이 아파할 테니까. 우리 함께 이겨내요. 약속해요. 지역은 은호를 꼭 안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응, 약속할게. 며칠 후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 회장의 서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한 장의 서류를 들고 있었죠. 그것은 지역의 진단서와 심장이식 대기 순번이 적힌 자료였습니다. 노크 소리에 이어 진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와. 성재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진석은 서류를 보다 말고 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최근 고성희의 배신으로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아버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성재의 진지한 표정에 진석이 안경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지난번에 AP그룹 대표라고 말씀드렸던 제 친구 지혁이가 심장이식이 필요한 상태예요. 진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지혁? 지난번 내 여자친구 오빠라고 했던 그 친구 말이냐? 업계에서도 꽤나 영리하다고 이름이 오르내리던 친구던데. 네. 심장비대증으로 심장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해요. 하지만 순번이 너무 밀려 있어서 현실적으로 기회가 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재는 잠시 망설이다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혁이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입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봐준 유일한 사람이고 제가 힘들 때마다 곁을 지켜준 형제 같은 존재입니다. 진석은 아들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절박함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그 여자 고성의 밑에서 자라며 힘들어할 때 항상 제 편이 되어준 친구입니다. 제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지혁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진석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6년간 자신을 속인 고성희, 그 여자 밑에서 자란 아들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들 곁을 지켜준 친구에 대한 고마움이 가슴 깊이 밀려왔죠. 알았다. 내가 한번 알아보마. 네, 아버지. 부탁드립니다. 진석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이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사장님. 저 박진석입니다. 급히 부탁드릴 게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며칠 뒤 지역은 병원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지혁 씨 응급도 재평가 결과 순번이 대폭 앞당겨졌습니다. 현재 15위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담당 의사의 말에 지역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네. 여러 검사 결과를 종합해 응급도가 높다고 판단됐습니다. 물론 여전히 대기 기간이 필요하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희망적입니다. 병원을 나선 지역은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재를 발견했습니다. 너 내가 한 거지? 성재가 시익 웃었습니다. 뭘? 아버지께서 도와주신 거야.
내 덕분에 내가 버틸 수 있었다고. 그 친구만큼은 꼭 살려야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도와주시더라. 성재야. 야, 울지 마. 남자가 이런 데서 울면 쪽팔리잖아. 성재가 지혁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됐어. 그냥 빨리 나와서 내 결혼식 때 사회나 제대로 서라. 결혼식? 너 수빈이랑 다시? 성재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근데 지혁아, 내가 말했잖아. 자기 감정에 솔직하라고. 나도 이제 솔직해지려고. 그날 저녁 이지혁의 집 주방에서는 다정이 혼자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표정은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심장이식을 기다리고 있다니. 최근 남편 상처를 통해 아들의 병을 알게 된 다정은 며칠째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죠. 하지만 낮에는 가족들 앞에서는 절대 그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를 알았으니까요. 부모가 걱정할까봐, 마음 아파할까봐 혼자 짊어지려 한 거라는 걸요. 그러니 엄마인 내가 더 강해야지. 울면 안 돼. 무너지면 안 돼. 다정은 눈물을 훔치고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매 끼니가 매 순간이 소중했으니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어머, 우리 아들 왔어? 배고프지? 엄마가 내 입맛에 딱 맞게 간 심심하게 해서 된장찌개 끓여놨어. 두부랑 버섯 듬뿍 넣었으니까 얼른 와서 한술 떠. 엄마가 요즘 뒷목이 좀 뻐근해서 소금기를 좀 줄였어. 우리 아들 엄마랑 같이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심심한 맛에도 길들여져야지. 얼른 와서 먹어봐. 다정은 재빨리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지혁은 엄마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뭔가 달라 보였지만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죠.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는데. 에이, 괜찮아. 요즘 동네 어머니들이랑 걷기 운동 시작해서 그래. 건강해지려면 운동해야지.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정은 밤새 울어서 눈이 부은 걸 감추기 위해 아침부터 찜질을 하고 화장을 진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알았어, 우리 아들. 자, 어서 씻고 와. 밥 차려놓을게. 지혁이 방으로 들어간 후 다정은 주방으로 돌아와 싱크대를 붙잡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또 나려고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만은 제발 살려주세요. 며칠 후 수빈은 성재를 다시 만났습니다. 지혁이 둘의 만남을 주선한 거였죠.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빈아. 응, 오빠.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성재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지혁이가 그러더라. 주변의 반대 때문에 우리가 헤어지는 건 너무 억울하다고. 우리 잘 만나래. 나도 처음엔 우리 집안 상황 때문에 너한테 미안했어. 그 여자 고성애 때문에 너까지 힘들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 성재는 수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지혁이 보면서 깨달았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수빈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수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빠. 나도 오빠 너무 보고 싶었어. 그래? 그럼 다시 만나는 거야? 응. 근데 오빠, 우리 오빠 꼭 나아야 해. 나 우리 오빠 이렇게 못 보내. 그래, 지혁이는 꼭 나을 거야. 우리가 옆에서 힘이 되어주자.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금요일 오후. 성재의 제안으로 네 사람은 그의 별장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성재는 일부러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야, 우리 이렇게 같이 놀러 가는 거 처음이지? 지혁이 너 계속 일만 하고 데이트도 제대로 못했잖아. 성재 오빠 별장 진짜 예쁘다며? 기대된다. 수빈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빈아, 기대해도 좋아. 바다 바로 앞이야. 별장에 도착한 네 사람은 마치 대학생들처럼 신나게 떠들며 짐을 풀었습니다. 와, 부사장님.
여기 진짜 멋있어요. 바다가 바로 보이네요. 은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은호 후배 편하게 있어요. 여기선 푹 쉬다 가는 거예요. 성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바비큐 파티를 열었습니다. 지혁과 성재가 고기를 굽고 은호와 수빈은 샐러드와 음료를 준비했죠. 은호야, 고기 익었다. 이리 와서 먹어. 지혁이 집게로 고기를 접시에 담아주자 은호가 활짝 웃으며 받았습니다. 선배, 저는 선배가 구워주는 고기가 제일 맛있어요. 그래? 그럼 많이 먹어. 네. 수빈은 그 모습을 보며 성재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빠, 저 둘 정말 잘 어울리지? 그러게. 저렇게 밝게 웃는 은호 후배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오빠도 나한테 고기 구워줘야지. 알았어. 수빈아, 자 받아. 성재가 수빈에게도 고기를 접시에 담아주며 웃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네 사람은 별장 테라스에 모여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야, 지혁아. 너 기억나? 대학 때 우리 MT 갔을 때 말이야. 아, 내가 술 먹고 바닷가에서 노래 부르다가 파도에 휩쓸릴 뻔한 그때. 야, 그건 내가 밀어서 그런 거잖아. 하하. 맞아, 내가 밀었지. 두 남자의 추억담에 은호와 수빈도 함께 웃었습니다. 은호는 지혁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웃고 있는 지혁의 모습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 선배가 계속 이렇게 웃을 수 있다면. 잠시 후 성재와 수빈이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야, 우리는 먼저 들어갈게. 너희도 너무 늦게까지 있지 말고. 네, 부사장님. 선배랑 저도 곧 들어갈게요. 은호와 지혁만 남은 테라스는 고요했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둘 사이를 채우고 있었죠. 은호야. 네, 선배. 고마워. 뭐가요? 그냥 다. 내 옆에 있어줘서. 은호는 지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배, 저는 1초라도 더 선배랑 함께 있고 싶어요. 그게 하루든 한 달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선배가 허락하는 만큼 함께 있을 거예요. 은호야. 아프다고 도망가지 마세요. 저도 같이 아파할 테니까. 우리 함께 이겨내요. 약속해요. 지혁은 은호를 꼭 안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응, 약속할게. 다음 날 아침 네 사람은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수빈과 은호가 앞서가며 조개를 줍고 지혁과 성재는 뒤에서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혁아, 너 요즘 컨디션 어때? 응, 괜찮아. 약 먹으면서 관리하고 있어. 무리하지 마. 피곤하면 바로 쉬고. 알아, 걱정 마. 성재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지혁아, 너 수술 꼭 잘 될 거야. 아니, 잘 되게 할 거야. 그래, 고마워. 내가 있어서 든든해. 점심 식사 후 네 사람은 별장 거실에서 보드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혁이 게임에서 이기자 수빈이 장난스럽게 항의했습니다. 오빠 반칙했지? 방금 카드 바꿔치기 한 거 봤어. 야, 누가 그래? 내가 언제? 언니 맞죠? 우리 큰오빠 분명히 반칙했어요. 은호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수빈 씨. 나도 봤어요. 야, 너희 둘이 짜고 치는 거지. 지혁이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고 성재가 그 모습을 보며 크게 웃었습니다. 하하. 지혁아, 너 요즘 꼼수 늘었네. 평범하고 소소한 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네 사람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시간이 얼마나 값진지, 얼마나 간절한지를요. 밤이 되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영화를 보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지혁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선배, 괜찮아요? 은호가 깜짝 놀라 지혁을 붙잡았습니다. 지혁아. 성재도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지혁은 숨을 헐떡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수빈아, 빨리 119 불러. 응, 오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은호는 지혁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선배, 괜찮아요. 조금만 참아요. 곧 병원 가요. 은호야, 미안해. 미안하긴요.
선배, 정신 차려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된 지역은 곧바로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심전도 모니터의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맥박 불안정. 코드 블루. 코드 블루. 응급실 복도에 붉은 경보등이 켜졌고 의료진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은호와 성재, 수빈은 유리창 너머로 지역을 바라보며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에크모 준비. 네. 의료진이 급하게 기계를 끌고 왔습니다. 담당 의사가 잠시 밖으로 나와 설명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지금 에크모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에크모요? 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체외막 산소 공급 장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환자의 심장과 폐를 대신해서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는 인공 심폐기죠. 환자분의 심장이 거의 기능을 못하고 있어서 이 장치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선배는?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이어갔습니다. 에크모를 연결하면 이식 대기 순번이 0순위로 올라갑니다. 가장 급한 환자로 분류되는 거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심장이 언제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환자분의 상태가 매우 나빠서 오래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에크모도 무한정 유지할 수 있는 장치가 아니거든요. 그게 무슨... 성재가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의사가 더욱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께 연락하시고 마지막으로 환자분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지금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수빈이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안 돼, 우리 오빠. 급히 연락을 받고 달려온 상철과 다정 그리고 지환이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지여가 우리 아들이 어디 있어요? 다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허락을 받아 잠시 지역을 면회할 수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는 지역은 온몸에 관과 선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에크모 기계가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고 그의 가슴에 연결된 굵은 관들이 생명을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지여가. 상철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지여가 아빠야. 아빠가 왔어. 다정은 지역의 다른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들 엄마도 왔어. 지여가 엄마 목소리 들려? 지여가 조금만 더 힘내.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가 곁에 있을게. 다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최대한 평온하게 말하려 애썼습니다. 아들이 불안해할까봐, 아들이 포기할까봐. 은호도 조심스럽게 다가가 지역의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선배 저예요. 은호예요. 선배 들려요? 저 여기 있어요. 선배 옆에 있을게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요. 네? 약속했잖아요. 우리 함께 이겨내기로. 은호의 눈물이 지역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선배. 선배가 없으면 저는 어떻게 해요? 선배 제발. 지역의 의식 속에서는 희미하게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아빠의 목소리, 엄마의 목소리, 그리고 은호의 목소리.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족들과 행복하게 웃으며 누렸던 소소한 일상의 모든 순간들. 대학 시절 동아리 방에서 은호가 처음 자신에게 커피를 건네던 순간. 수줍게 웃던 그녀의 얼굴. 선배, 커피 드릴게요. 선배 아메리카노 좋아하시죠? 힘들 때마다 은호가 다가와 말해주던 순간. 선배, 괜찮을 거예요. 선배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저는 알아요. 카페에서 은호와 함께 인테리어 작업을 하며 웃던 순간. 선배, 이 색은 어때요? 따뜻한 느낌이 나지 않아요? 좋은데? 역시 지은호야. 너 재능 있어. 별장에서 은호와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보던 순간. 선배, 저는 1초라도 더 선배랑 함께 있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 은호가 자신을 보며 환하게 웃던 모습. 아, 나 살고 싶다. 은호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다. 결혼도 하고 싶고 아이도 낳고 싶고 늙어서도 은호 손잡고 산책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 죄송해요. 효도도 못하고.
지화나 수빈아 든든히 옆에 있어 주지 못해서 미안해. 부모님 잘 부탁해. 성재야 미안해. 내 결혼식 줄에도 못 서줄 것 같아. 은호야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지역의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에크모 기계의 경보음이 더 크게 울렸습니다. 환자 상태 악화. 혈압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다시 급하게 뛰어들어왔고 밖에서 지켜보던 가족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안 돼, 안 돼. 은호가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울먹였습니다. 다정은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발 우리 아들만은 제가 대신 갈게요. 제발 우리 아들만은. 상철은 복도 벽에 머리를 기대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성재는 수빈을 꼭 안아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니, 모두가 시간이 멈춰버리길 바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30분이 지났을까, 1시간이 지났을까. 시간의 감각조차 없던 그때. 갑자기 모니터의 수치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혈압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맥박도 안정되고 있어요. 산소 포화도 회복 중입니다. 의료진이 놀란 표정으로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역의 몸이 스스로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야 한다는 의지가 그의 몸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계속 모니터링 하세요. 바이탈 체크. 네. 10분, 20분, 30분.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의 상태는 조금씩 안정되어 갔습니다. 의사가 밖으로 나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환자분이 스스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에요? 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아직 완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혈압과 맥박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라면 심장이 나왔을 때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상태까지 회복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정이 의사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철은 하늘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은호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지역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선배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아줘서. 3일이 지났습니다. 지역의 상태는 계속 호전되었고 의료진도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의지력입니다. 보통 이 정도 상태에서 회복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새벽. 보호자분 계세요? 급하게 달려온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병실 소파에서 자고 있던 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심장이 나왔습니다. 지금 바로 수술 준비 들어갑니다. 네? 정말요? 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뇌사 기증자가 나왔고 적합도 검사 결과 이식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수술실로 이동합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침대가 빠르게 수술실로 이동되었죠. 은호가 급히 상철과 다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 심장 나왔대요. 지금 수술 들어가요. 뭐? 정말이야? 전화기 너머로 상철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빨리 오세요. 은호는 이동하는 침대를 따라가며 소리쳤습니다. 선배 들려요? 심장 나왔대요. 수술 잘하고 와요. 꼭 돌아와요. 지역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빨간 수술등이 켜졌고 수술 중이라는 표시판이 불을 밝혔습니다. 수술은 8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은호는 계속 기도했고 다정은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신께 아들의 생명을 구걸하듯 나직한 의조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철은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초조해했고 지환과 성재, 수빈도 달려와 함께 기다렸습니다. 형 제발. 지환의 간절함으로 느껴집니다. 수빈은 초조함을 애써 외면하며 말합니다. 오빠 괜찮을 거야. 꼭 괜찮을 거야. 새벽 6시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이가 마스크를 벗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정말요? 정말 성공한 거예요? 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새 심장이 환자분 몸에서 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네요. 환자분의 생명력이 대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정이 의사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중환자실로 옮겨서 회복 과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가장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았어, 우리 아들 살았어. 선배. 은호는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이제는 안도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지역이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천장이 보였고 규칙적인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침대 옆 의자에 은호가 엎드려 자고 있었습니다. 은호야. 지역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은호는 그 작은 소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배. 은호가 벌떡 일어나 지역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배, 정말 깨어난 거예요? 진짜죠? 응. 나 살았어? 네. 선배 살았어요. 수술 성공했어요. 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울지 마. 내가 깨어났는데. 기쁜 눈물이에요. 선배가 돌아와서 너무 기뻐서 그래요. 지역이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은호야.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곧 의료진이 들어왔고 상철과 다정도 달려왔습니다. 지역아. 오빠. 형. 모두가 지역의 침대 주위로 모였습니다. 지역은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상철이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하긴. 내가 살아있다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다정은 지역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역아, 빨리 회복하자. 알았지? 네, 엄마. 3개월 후. 회복을 마친 지역은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동료들이 모두 박수로 맞아주었고 은호는 사무실 책상에 작은 화분을 올려놓았습니다. 선배 환영해요. 이거 선배 책상에 놓으려고 준비한 거예요. 고마워, 은호야. 그런데 이 꽃 이름이 뭐야? 안개꽃이요. 꽃말이 영원한 사랑이래요. 지역이 은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영원한 사랑 좋네. 네, 선배. 우리 영원히 함께해요. 그래, 약속할게. 저녁. 두 커플은 다시 성재의 별장을 찾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을 새로운 추억으로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야, 지혁아. 이번엔 쓰러지면 안 된다. 성재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야,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수빈이 성재의 팔을 때렸습니다. 알았어. 지혁아, 근데 진짜 좋다.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와서. 나도 좋아. 너희들이 곁에 있어줘서. 네 사람은 다시 테라스에 모여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안함이 아닌 희망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은호야. 네, 선배.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지역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선배, 이게. 지은호, 나랑 결혼해 줄래? 평생 내 곁에 있어 줄래? 은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배 좋아요. 성재와 수빈이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해, 지혁아. 언니 축하해요. 지혁은 은호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바다 위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며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6개월 후 봄날. 이지혁과 지은호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자리에 앉고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은 은호가 상철의 손을 잡고 걸어 들어왔습니다. 은호야,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네, 아버님. 지혁 선배 평생 사랑할게요. 상철은 은호의 손을 지혁에게 건네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지혁이 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호야,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선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객석에서 성재와 수빈이 손을 맞잡고 박수를 쳤습니다. 다정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고 상철은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밤이 되었습니다. 지혁과 은호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은호야. 응? 행복해? 당연하지. 선배랑 결혼했는걸. 나도 행복해. 정말 행복해. 지혁은 은호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자. 응, 약속해. 두 사람은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본 지혁과 은호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랑과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눈물겨운 기도가 만들어낸 우리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는 시린 겨울 같은 시련이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지역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듯 여러분의 오늘 또한 반드시 다시 피어날 화려한 날들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깊고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가장 화려한 오늘을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